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척박한 사막 위에 빚어낸 화려한 기적. 바로 두바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압도적인 풍경이죠. 언뜻 보기에 이곳은 자원이 넘쳐나는 땅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모래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사막 도시에는 한 가지 기이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천에 깔린 게 모래인 이곳에서 정작 건물을 짓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주의 모래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들은 사막 한가운데 서서 모래가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왜 사막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남의 나라 모래를 사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모래를 공기나 물처럼 어디에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해변은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모래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모래 마피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아스팔트, 날마다 바라보는 스마트폰의 액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알갱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위기, 바로 사라지는 모래에 관한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사막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모래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됩니다. 비밀은 바로 이 모래를 빚어낸 조각가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리면서 표면은 매끄러워졌고 모양은 둥근 구슬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이 둥근 입자들은 건설 자재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습니다. 마치 탁구공을 수천 개 쌓아 올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접착제를 발라도 힘을 받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릴 뿐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강이나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다릅니다. 이들은 거친 물살과 파도에 깎이고 깨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표면은 거칠고 모서리는 날카롭게 각이 져 있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게 되죠. 이 거친 마찰력 덕분에 시멘트와 뒤섞여 수백 톤의 콘크리트를 단단히 옥죄고 거대한 빌딩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두바이가 그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호주의 모래를 수입해야 했던 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인류가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도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은 갈 텐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모래를 퍼부어야 하는 걸까요? 비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콘크리트 신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콘크리트 빌딩이 바위처럼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건축물의 수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보통 50년 길어야 100년.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 도시의 냉정한 유통기한입니다. 역설적으로 2000년 전에 지어진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지금도 멀쩡히 서 있는데 말이죠. 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콘크리트 속에 심어놓은 철근 때문입니다. 현대 건축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 콘크리트 뼈대 안에 철근을 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철근은 필연적으로 녹이 슬고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압력이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콘크리트 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50년마다 도시 전체를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막대한 양의 모래를 쏟아붓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운명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리필되어야 하는 거대한 소모품이었던 셈이죠. 이 무한 반복의 굴레가 지구가 모래를 빚어내는 속도보다 소비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른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래를 향한 문명의 허기는 비단 건설 현장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드러운 액정 화면과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마이크로칩.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 역시 그 시작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래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을 클라우드, 즉 구름 위의 세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구름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는 결국 땅속에서 캐낸 규사, 즉 고순도 모래입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도, 심지어 수억 개의 백신을 담아 날랐던 유리병조차도 특수한 모래 없이는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특수 모래가 건설용 모래보다 훨씬 더 희귀하다는 점입니다.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순도 99.9%의 모래만이 이 까다로운 공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런 모래는 전 세계 모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은 또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겠다고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조차 사실은 막대한 양의 모래를 녹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땅속을 파헤쳐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래의 소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하고 집요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모래가 희귀해서 문제라면 도시를 짓는 건설용 모래는 그 막대한 양 때문에 범죄를 부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곳에는 돈이 모이고 그곳엔 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기 마련이죠. 모래가 곧 금이 되자 누군가는 삽 대신 총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강가, 이곳에서 모래는 더 이상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 묻은 모래, 블러드 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법 모래 채취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불에 탄 채 발견되거나 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트랙터에 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범죄 조직인 샌드 마피아는 마약 거래보다 더 안전하고 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래 약탈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휴양지에서 보았던 그 평화로운 해변이 밤이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법지대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인간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 또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을 한번 볼까요? 강바닥에 모래를 쉴 새 없이 퍼올린 결과 강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이 깊어지자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고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바닷물이었습니다. 평생 쌀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논이 짠 소금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기슭을 지탱하던 모래가 사라지자 집과 도로가 강물 속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상황은 더욱 기묘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 막대한 양의 모래를 쏟아부어 영토를 20% 이상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한 나라의 땅이 늘어나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땅이 사라져야만 했죠. 실제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해안가에 있던 24개의 작은 섬들은 이제 지도상에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확장이 누군가에게는 소멸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모래를 그저 발에 채는 흔한 흙덩어리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는 바위가 깨지고 파도가 부서진 지구의 수만 년 역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유구한 지질학적 시간을 고작 50년짜리 콘크리트와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모래가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 문명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래로 길을 닦고 모래로 집을 짓고 모래를 녹여 만든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막 국가가 왜 모래를 수입할까요? 그 답은 단순히 모래의 모양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끝없이 성장해야만 하는 도시의 욕망과 유한한 자원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만들어낸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의 오랜 시간을 빌려와 위태로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언젠가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모래성처럼 말이죠.